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린스 회장이자 금방금방의 진행해놓고 이 자리에입니다. 오늘 5월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우리가 딸기를 어떻게 공감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프라인에 보았는데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기다린 라디오의 중요한 멤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5월 라디오에도 참가하게 된 정현진입니다. 현진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봐서 현진씨 너무 또 한 10배 더 반가운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런데 분명 어제까지 보였던 사람들이 왜 이번 라디오에는 보이지 않는 건가요? 네, 현진 씨의 말대로 5월 라디오 녹화에서는 이영진 씨가 불참을 하게 되었어요. 진달래 씨에 이어 이영진 씨까지 라디오 녹화에 빠지다니. 진달래 씨야 베케이션 신청을 하게 되어서 5월 라디오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영진 씨는 그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이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케이션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5월 라디오 쉬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달립 일정과 관련해서 이영진 씨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영진 씨의 상태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진 씨는 이번 라디오는 쉬었다가 다음 달 라디오에는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멤버들의 컨디션이니까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초기에 참여했던 멤버들 중에 반 정도가 날아가니까 정말 허전하네요. 이렇게 둘이서만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현진 씨, 네. 이번 라디오 우리 함께 잘 진행해봐요. 이분과 함께 말이죠. 3월 우리 활동부터 같이 하게 된 게스트 멤버죠. 크랜베리 씨. 드림 라디오 참여를 이렇게 드디어 하게 되었는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5월부터 라디오 첫 참가를 하게 된 게스트 크랜베리. 하지만 이제 3월 달부터는 달림 크루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게스트 신분으로서 라디오에 고정적으로 참여를 앞으로 하게 될 크랜베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크랜베리 씨 3월부터 합류를 했다고 이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라디오 녹화하신 5월부터 만나게 됐네요. 오늘 라디오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는 뭐 되셨나요? 네, 지금 굉장히 떨리고, 원래는 사실은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처음 라디오에 들어오니까 제가 또 평소 때 말하는 방식이 조금 라디오라는 어떤 포맷에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방용 멘트도 되게 많이 하고요. 좀 자극적인 스타일인데, 오늘은 조금, 특히 오늘이 아니고 이제 라디오 녹화를 할 때는 좀 많이 정제를 하고 스스로 자기 검열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현지 씨? 네. 어느새 5월 라디오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정말. 제가 연습 방송 라디오부터 기획하고 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현진 씨랑 크랜베리 씨는 어때요? 음,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게 되는데, 라디오도 그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모여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다 맞아요. 비대면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자기 집에서 노트북 이렇게 펼쳐놓고 이어폰 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군데서 모여서 할 수 있게 되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오프라인 녹화부터 이제 크랜베리 씨랑 같이 하게 되어서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 라디오라는 거를 제가 해본 거는 인생에서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미숙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또 나름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도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이번 달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 3월부터 합류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간에 저도 이제 좀 바쁜 게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바쁜데 나름 이렇게 근황 토크를 해보자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너무 쉴 틈 없이 바빠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나중에도 뭐 뉴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게임 프로젝트 같은 것도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지금 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제가 첫 대면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적응을 한다는 개념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좀 바쁘게 쫓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직 대학생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답게 많이 바쁘네요, 일정이. 아, 네, 그러니까요. 현진 씨도 지금 대학생이죠. 네, 4학년인데요. 네, 아직도 적응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적응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괜찮아요. 누구나 삶의 속도는 다른 거니까. 그런데 현진 씨는 뭐 요즘에 또 어떻게 뭐 하고 지내셨어요? 이번에는 이전까지는 약간 과제를 많이 떼고 다녀서 그런지 음. 그래도 좀 한가하게 지냈는데 이게 과제를 하나하나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끊이지는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일정이 잘못 잡힌 건지 비교과 동아리 같은 거 떼야 할지 지금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진 씨 역시 뭐 일정이 만만치 않게 바쁘신 것 같네요. 사실 어수선한 일정만큼 제 방도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집안일을 할 시간을 점점 잡아먹히다가 이제 집안일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설거지도 너무 쌓였고 방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두 분 그거군요. 자취를.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든 설거지를 하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리가 좀 많은 친구들이 집에 들어올 것 같은데 냄비도 없거든요 이제. 아, 지금 그래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청소를 할 수 있기를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이면 다행이지. 이게 여덟 발, 열 발 차라리 다리. 8발이면은 그래도 나아요. 네. 8발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먹어주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게 아, 네 발, 아니면 셀 수가 없는 정도의 많은 발, 뭐, 룸메에게 집을 바쳐야죠. 무량대수 발, 뭐, 그러면 이런. 이제 집에서 밥은 못 먹는 걸.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자취를 하시는 대학생 두 분의 근황에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네, 제 근황 궁금하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어떻게 또, 이재리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은 제가 졸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관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졸업 논문이라고 하기 싫은데 드디어 졸업 논문 준비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판에 와서 너무 몰아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죠? 어쩌겠어요. 너무 싫은데 그래도 논문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논문만 쓰면은 너무 삶이 고되해지니까 열심히 드라마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랑 또 다른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 챙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배달림 활동 신경 쓰고 있고요. 네. 제 근황은 그 정도입니다. 드라마, 뭐, 요즘 어떤 드라마 보시는 건지, 네. 요즘 좀 제가 또, 낼 시간은 없긴 한데, 요즘 유행하는 게 뭔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제 그거 문나이트라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끝냈습니다. 마블 코믹스 드라마죠? 네. 안 그래도 화제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봐야죠. 시간 내서. 또 너무 일만 하면은 힘드니까. 네. 네, 여러분, 잠깐만요. 네, 지금, 라디오에서
뉴스 코너 있죠? 그 코너에서 크랜베리 씨 찾고 있습니다. 크랜베리 씨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 그럼 일단 일이 있어가지고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로 바쁘신 크랜베리 씨군. 지난 라디오 사전 녹화 이후부터 이번 달 사전 녹화까지 각 부서들의 활동을 정리해보는 코너, 바로 더 달림 뉴스.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크랜베리입니다. 더 달림에는 문학부, 학술부, 엔터부 이렇게 세 개의 메인 부서가 있는데요. 과연 지난 사전 녹화 이후로 각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뉴스 진행하기 전에 이번 달 더 달림 뉴스는 이 교수님께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저 크랜베리가 이렇게 뉴스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5월의 더 달림 뉴스에서는 부서별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총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달림의 부회장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더 달림 크루는 현재 공식적인 멤버가 4명이기 때문에 회장인 이자리엘 씨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3명이 돌아가면서 부회장을 맡는 형식인데요. 2022년 1월부터 부회장을 맡으셨던 이영진 씨의 순서가 4월을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5월부터는 김현진 씨가 더 달림의 부회장을 맡게 될 텐데요. 5월부터 8월까지 회장 이자리엘 씨와 부회장 김현진 씨 이렇게 두 사람의 케미를 기대해 볼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엔터부 소식입니다. 엘 기자, 준비되셨나요? 네, 엔터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대기 타고 있는 일기자입니다. 엔터부는 5월에서 전해드릴 소식이 꽤 있습니다. 먼저 엔터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 라디오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라디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자리엘 씨가 직접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라디오 프로젝트는 2021년 연습 방송부터 시작해서 말고 있네요. 네, 이번 5월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자리엘 씨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더달림 라디오 금방금방은 대한당 파티라는 수식어에 맞게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라디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다음은 유튜브 소식입니다. 더달림 유튜브 프로젝트는 현재 묻고 답하다라는 카테고리의 영상이 2월부터 매달 다른 주제와 함께 업로드되었는데요. 5월에 묻고 답하다 영상의 주제는 바로 더달림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입니다. 유튜브 프로젝트 또한 이라리엘 씨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취재한 바에 따르면 회장 이라리엘 씨는 더달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멤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월에서 이런 기획을 준비해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 게임 프로젝트 관련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게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문학부와 콜라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기자님께서 전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일단 엔터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엘 기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부서는 문학부와 학술부입니다. 이번 달 더 달린 뉴스에서도 진 기자님이 휴가를 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문학부 소식, 학술부 소식 모두 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 기자, 들리십니까? 네, 현장에 나와 있는 현 기자입니다, 앵커님.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문학부와 학술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부 소식입니다. 앞서 엘 기자께서 말씀드렸듯이 문학부는 현재 엔터부와 게임 프로젝트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게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게임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와 게임을 플레이해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게임 플레이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게임 제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 제작 프로젝트는 현재 운직과 함께 더 달린 크루의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참여 인원은 총 문학부와 엔터부 이렇게 합쳐 총 3명입니다. 일단 게임 제작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문학부에서 스토리를 짜고요. 문학부 인원과 엔터부 인원 이렇게 두 분이서 각색을 진행하실 겁니다. 게임에 맞춰서 문학부의 스토리를 맞추는 것이죠. 그 이후 그렇게 각색한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엔터부에서 게임을 프로그래밍 해주시면 게임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임 플레이인데요. 게임 플레이는 앞서 개요를 말씀드렸지만
현재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각자 게임을 선정하여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그 플레이한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인데요. 현재까지 일단은 이제 5월 16일에 이자리엘 씨의 게임 플레이 영상이 올라왔고요. 녹화하는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에 이번에 김현진 씨의 게임 플레이 영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크랜베리 씨의 게임 플레이 영상이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 문학부 프로젝트인 문집 프로젝트인데요. 문집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진행은 두 가지 나뉩니다. 문집에 들어간 문학부 고유의 작품을 창작하는 작품 프로젝트와 문집 자체를 만들어내는 문집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문집 프로젝트를 설명하려면 문집에 작품이 있어야 하므로 작품 프로젝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품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6월까지 초안이 마감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두가 방학을 맞는 7월, 8월 중에 이제 소설을 끝내고 작품을 끝낼 예정입니다. 일단 말이 길어질 텐데 좀 더 여기까지 드리고요. 문집 자체의 경우는 각자 프로젝트가 안정되는 시간에 글을 받아서 문집에 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술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술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활동이 떨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말과 사물 발제가 곧 5월 29일까지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말과 사물의 발제가 끝나면 다음 책으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이상 현 기자였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현 기자님. 자, 감사합니다. 문학부 소식과 학술부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더 달림의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앵커 크랜벨이었고요. 더 달림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시 이자리엘 씨에게로 진행을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 더달린 뉴스 앵커는 크랜베리 씨가 맡으셨네요. 라디오 첫 녹화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제 침착하게 앵커로 뉴스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달 뉴스도 경청해서 잘 들어봤으니 다음은 라디오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사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라디오 사연 코너 말이죠. 9월 라디오에서 협력될 뻔했어요. 라디오 사연 코너가 매달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도 5월에 소개해드릴 사연이 있으니 집중해 보자고요. 자, 닮은 살걀님의 사연입니다. 동생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더 달린 크루분들. 5월에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저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번 5월에 동생의 생일이 있어서 동생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번 연도에 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보던 동생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게 되니 가끔은 동생이 그립기도 합니다. 동생도 더 달림 라디오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생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해주고 싶어요. 동생아, 20번째 생일 축하해. 아, 정말 감동적인 사연인데. 네. 네, 닮은 살갈님 일단 닉네임부터 각오하고 지으신 것 같긴 한데 닮은 살기알님. 네, 크랜베리 씨가 사연 읽다가 웃을 뻔했잖아요. 네. 아, 닮은 살걀 너무 창의적인 이름이라, 네, 저도 갖고 싶네요. 크랜베리 버리고 저도 닮은 살걀로 하고 싶은데, 네. 네. 정말 훌륭한 분이네요. 네, 훌륭한, 형인지, 오빠인지, 누나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으나, 네, 이런 또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고요. 네. 네, 동생이
원래 있다가 다른 이제 학교 진학을 하거나 그러면 솔직히 동생이 없어서 좀 후회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외독이라서 네. 동생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이제 동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나는 동생이 너무 갖고 싶은 거죠. 아니, 왜 동생이 있으면 나 너무 좋고 남동생이든가 여동생이든가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남자니까 같은 성별이다 이러면 이제 좀 고민 같은 거를 좀 더 편하게 공유하고 뭐 이러면서 좀 제가 외동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삐뚤어지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훨씬 마음의 안정감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동생이면 또 이제 귀엽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하면 되는데 뭐 저는 동생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지. 네. 저도 뭐 막내라서 동생은 없지만, 여동생으로서 조언을 드릴게요. 어, 이제 동생이 생기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었구나. 이렇게 그렇죠. 느끼시게 될 겁니다. 동생 지금 생기고 10년 지나면 저 30대인데 이제 그러면은 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한 공간에 있을 일이 적으면은 동생보다는 삼촌과 조카 관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즐거울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오빠 동생이다 하는 관계라면은 제 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오빠가 조금 불쌍했기도 해요. 그래도 동생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거 보면 이 관계가 정말 좋은 이 닮은 살기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가끔은 동생이 그립기도 합니다라고 보내셨거든요. 네, 일단 닮은 살갈님 이제 사연, 네, 축하 사연 이제 저희도 닮은 살갈님 동생이 축하 이제 해드리는데 그 사연을 저 클랜베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은 이런 단어 걸려요. 가끔은 동생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구두로 전달을 해드려서 그런데 근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가끔은 동생이 그립기도 합니다 뒤에 땀땀이 붙어 있어요. 그 땀 아시죠? 네네. 땀 글자가 돼 있어가지고 가끔은 동생이 그립기도 한데요. 약간 이런 말투라가지고 좀 네. 저희가 의심스럽네요. 닮은 살기아님. 저 정도면은 충분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동생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한 번도 그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라디오에 사연까지 보내주실 정도면 정말 끔찍히 동생을 아끼는 그 마음 전달이 되네요. 네, 닮은 살갈님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 라디오에 이제 사연을 보내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현진 씨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라디오에서는. 네. 현진 씨? 더 달린 금방금방에 도착한 사연은 이렇게 라디오에 나오게 됩니다. 라디오 사연은 1년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사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달린 블로그 메모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블로그에 사연을 남기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더 달린 이메일, 더 달린 네이버닷컴이나 인스타그램 더 달림 오피셜을 통해서도 사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달림 블로그 사연 신청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디 멤버들 세븐파 씨가 통할까요? 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그래서 멤버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도 만들 겸 청취자분들께 기회도 드리죠. 9월 라디오에서는 이심전심끼리 코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지금부터 이심전심게임의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심전심게임 오늘은 총 3명의 멤버가 모인 만큼 질문의 개수도 총 3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 이렇게 두 개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1부터 3까지 될 텐데 그 사이에 각각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된답니다. 다음 답은 솔직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다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얼마나 잘 통할지. 과연 어떤 질문일지. 일단 세 개의 질문을 해야 하니까 이제 1번 질문은 제가 선택지를 선정을 하고 2번 선택지는 그랜베리 씨가 그리고 3번 질문은 이제 현진 씨가 선정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저는 단순한 거 갈게요. 휴가를 가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저 잠깐만요. 2대1이 나왔어요, 결과가. 벌써 갈라졌는데요? 네, 2대1이. 잠깐만요. 그게 네. 말이죠. 자, 일단 크랜베리 씨 네. 뭐라고 하셨죠? 저는 바다 골랐습니다. 현진 씨는요? 저도 바다를 골랐습니다. 저만 잘 골랐네요. 네. 네. 간편한가 봐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바다 혼자 만약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바다 가는 것보다 산 가는 게 더 좋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긍정적이어지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게 바다를 가서 혼자 바다를 보면 이게 좀 우울감이 생기고 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든다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혼자 제가 간다면 근데 이제 사실 휴가를 맞아가지고 다 같이 간다면 산보다는 바다가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재미가 있고 네 그런 생각이에요. 재미가 있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현진 씨는요? 왜 바다 선택하셨어요? 산은 올라야 되잖아요. 힘들어서 바다를 골랐다. 힘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뿌듯할 수 있는데 바다는 과정도 편리하고 그러니까요. 산은 과정이 너무 고됩니다. 근데 이것도 맞아요. 이 말도 맞아. 네. 네. 그러면 1번 질문은 끝났고 네, 2번 질문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간단한 질문이라 가지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많이 갈리는 질문입니다. 자, 치킨을 시키는데 후라이드 치킨이 낫다, 양념 치킨이 낫다. 자, 하나, 둘, 셋. 양념. 후라이드. 늦었는데요? 늦었나요? 제가 근데 하나, 둘, 셋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타이밍 못 맞췄는데 어쨌든 후라이드입니다. 네. 갈렸네요, 또 여기서 갈렸어요. 네. 제가 작아서요. 후라이드를 혼자 먹을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여럿이서 먹을 때는 무조건 후라이드가 포함되는 게 예의죠. 그런데 혼자 먹을 때는 저렇게 먹고 이제 남긴 거를 냉장고에 넣게 되는데 후라이드는 냉장고에 넣었을 때 너무 잘 변해요. 그래서 양념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후라이드를 고르는 이유가 만약에 혼자 먹을 거면 양념 안 먹고 후라이드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념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산을 싫어하지 않았던 것처럼 양념도 싫어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먹는다고 한다면 저는 바삭한 튀김 옷의 식감을 치킨을 먹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양념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튀김 옷에 양념이 묻으면 튀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킨에 양념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간장 소스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 간장이에요. 만약에 선택지가 3개였다면 간장일 텐데, 네. 많은 분들에게 통용이 되려면 이제 후라이드 양념을 해야 돼서 이렇게 했는데, 굳이 먹는다면 간장이겠지만, 그래도 튀김옷의 어떤 식감을 살릴 수 있는 후라이드가 낫지 않나, 아무래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네. 방금 크랜베리 씨가 화음이 좀 걸리는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네. 분위기라. 킹받게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자리엘 님 같은 경우는 왜 양념을 고르셨는지. 한국인 하면은 뭐 그 말이 있잖아요. 단짠단짠. 단짠단짠한 거 좋아해서 양념 골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심전심 게임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해보았고 이제 세 번째 넘어갈 와. 차례인데요. 이번 현진 씨죠? 네, 생각해보니 이번에 갑작스럽게 제가 대본 안 뽑아놔가지고 이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의외로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을 오래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집들이를 안 해가지고 네. 생각해낸 건데요. 여러분은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온다면은 배달 음식을 시켜서 대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직접 재료를 사서 해서 주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배달 음식 대 네, 배달 요리, 음식, 직접 한 요리입니다. 대접을 할 때요? 아니면 네. 평소 즐기는 거 말고 대접할 때? 대접할 때요. 친구들이 한 여러 명이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두세 명 정도 왔을 때 네,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나도 안 좋네. 어떻게든 되겠죠, 자. 자, 그럼 뭐 세주시죠, 카운트. 네. 하나, 둘, 셋. 배달 음식? 배달 음식 하셨죠? 네. 요리. 요리. 저도 요리. 이렇게 자. 많이 진짜 계속 두 분 다 싫어하시나요? 아니. 아니, 아까는 제가 그거 됐는데요. 뭐. 네. 근데, 예, 개인적인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어디까지나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친구들이 왔을 때,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제가 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식 하는 거. 그래서, 저 이제 막, 파스타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게 더 재미있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요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놀게 생기고 그냥 컨텐츠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이유로. 그렇죠, 그렇죠. 요리하면 또 재밌고 같이 또 이렇게 옆에서 보고 이러면 되게 재밌거든요. 물론 의미도 되게 깊고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뭐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현진 씨는 왜 요리 선택하신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친구들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오니 그런 친구들을 대접할 때는 뭐 요리에 엄청나게 자신이 없지 않는 이상에는 마트에서 직접 재료를 사서 해보는 것도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모두가 새로운 음식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직접 요리를 한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서 처리하면은 꽤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면은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나오는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품이 많이 들고 해서 오히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더 힘이 들 수 있다. 두세 명밖에 안 된다면 더더욱 힘이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리를 택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설거지보다 더 품이 많이 드시는구나. 저는 설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쓰레기는 일일이 분리수거해야 되고 또 동네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네, 귀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님은 왜 그렇게까지 친구들이 왔는데 배달 음식을 그렇게까지는 배달 음식. 요리에 엄청나게 자신이 없지 않는 이상이라고 아까 혜진이가 했는데 요리에 엄청나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그렇군요. 제가 요리를 못해요. 진짜 요리를 한다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컵빵 아시죠? 그거 돌려 먹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진짜 요리를 못해요. 똥손이라 가지고.
그래도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하면, 근데 이게 대접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잘 해주고 해주고 싶으니까 싶으니까. 욕심은 또 있는데 안 따라가주니까 배달 부담, 음식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익히면은 꽤 편한 건 사실인데 익히려면은 집이나 그런 곳에서 특훈을 받을 필요는 있는 재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저도 아까 뭐 요리를 마치 잘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저도 사실 다 유튜브 보고 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재미 위주였는데, 제 생각해보니 제가 좀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먹은 사람들이 또 막상 좀 별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심전심 게임은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재밌네요. 저 나름 이렇게 또 서로 마음이 맞는지,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는 서로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기 위한 건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단순 재미, 단순 재미로 귀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도 서로가 더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건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여러분들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잘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꼭 한 군데서는 안 맞더라는 결론을 내려졌네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모두 맞아요. 자신만의 개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뭐 네, 서로 그렇습니다. 알아가는. 오히려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밸런스 게임 전에 비심전심 게임 넣어서 이렇게 해보았는데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또 여러 가지 매력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4월) 라디오부터 시작한 코너죠. 밸런스 게임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와! 와! 4월 라디오를 진행할 때도 멤버분들이 즐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달에 녹화 끝나고 나서도 밸런스 게임이 정말 좋았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더욱 열심히 진행해봐야겠다 하고 오기가 불편했었는데요. 현진 씨는 지난 라디오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밸런스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또한 오늘 현진 씨가 여기 밸런스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취자분들과 트렌베이 씨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밸런스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밸런스 게임 카드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 카드를 이제 섞는 거예요. 이 카드를 하나하나 섞는 거죠.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 카드를 하나씩 버릴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순서가 지목된 사람이 그 버려지는 순서에 맞춰서 스톱을 스톱! 이렇게 멈추라고 외쳐주시면 그 버리려던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에 있는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물론 어떤 선택지가 나올지는 버리는 사람도 사실 모른답니다. 언제 스톱을 외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버린 카드들이 말인데요. 버려서 지나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해요. 부활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자리에 쓰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직접 다녀봤으니까. 근데 당해봤습니다. 크랜베리스는 모르는 편이 재밌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활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전에 이를테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카드를 버리고, 크랜베리씨가 차례라고 했을 때, 제가 1번, 2번, 3번 카드를 버리고, 4번 카드를 버리려고 했을 때, 크랜베리씨가 스톱을 외치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1번, 2번, 3번 카드 있죠? 네. 이 카드는 여기서는 일단은 그럼 게임은 4번 카드로 진행을 하는데, 다음 차례, 제 차례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를 다시 부활시켜서 섞는 겁니다. 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험한 대응입니다. 한마디로.
네네. 모든 것은 윤이다. 아, 해보면 일단 또 알겠죠. 네. 그러면 네, 오늘 밸런스 게임 카드는 총 2개 준비되어 있는 거 맞죠, 윤진 씨? 네, 2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카드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근데 밸런스 게임을 2번 하면은 한 명은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한 한 사람당 카드를 다 뽑고 그게 1번 카드에 해당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뽑는 카드가 또 있는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각자 카드를 2개씩 뽑는 것이군요. 그렇죠. 1112죠. 네네네. 그렇죠. 턴을 2번 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은진 씨? 음, 혜은이 씨 먼저 하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첫 판은 네. 그 이자리엘님 먼저 하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 순한 맛부터 봅시다. 순한 맛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진 씨가 이 카드 중에서 네, 넘기면 제가 스탑이라고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숫자 세시면 어디부터? 됩니다. 자, 여기부터 버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스탑. 네. 4번째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는 바닷가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랑 여행을 가실 거예요? 탄다고 선크림을 10분마다 바르면서 징징거리는 친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다 짠내가 싫으니 그냥 숙소에서 바다 구경만 하자는 친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일단 이 두 가지 중에 고르면 되는 거죠. 네. 선크림을 엄청 바른 거는 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숙소에 가는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근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조건부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이죠. 사실 엄청난 잠꾸러기라서 숙소에 들어가면 바로 잠만 자는 친구예요. 사실 혼자 온 거나 그런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친구는 왜 온 건지 모르겠는데. 평소를 즐기러 온 걸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네요. 참고로 크랜베리씨도 여기에 말을 얹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온갖 음모론을 만드셔도 돼요. 제가 그 짓거리를 해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좀 쉬운 게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게 그게 안 좋나요? 왜 안 좋은 거죠? 선크림을 10분마다 바른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10분마다 바르면은 바르는 시간 동안 계속 일정이 지체가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도 바다에 왔으면 그 정도는 저는 용일이 되는데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숙소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가요? 그치.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가요? 이거는 좀 큰 문제, 방향성이 아예 바뀌는 거니까, 노는 거에. 음. 한번 봐도 숙소에 있는 사람보다는 선크림이 낫지 않나요? 그런데 선크림을 이제 10분마다 바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 번 발랐으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바르는데 착색이 되겠죠, 선크림이. 착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하얗게 이제 해변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친구. 친구가 해변 속으로 사라졌어요. 네. 그런 게 있었군요. 착시 효과. 네. 그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뭐, 내가 중요하지. 뭐, 친구가. 아니, 친구가 어떻게 보이든지 무슨 새하얗든 시커멓든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뭐. 큰일 날 뻔했네요. 유출이 될 뻔했는데요. 다행히 네. 밑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지키는. 그 내용이 더 있군요. 네, 그때가 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계속 갈려요. 네, 일단 두 번째 분들 공개해 주세요. 두 번째, 근데 숙소를 계속 들어가자는 친구 맞죠? 네. 네. 근데 말이죠. 이게 숙소 예약이
빠른 입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전보다 일찍 들어가게 되면은 호텔 측에서 위약금을 주는데, 그 위약금 그 금액을 더 줘야 되는데, 그 추가 금액이 5만 원이고요. 이 자리에 시간 내셔야 돼요. 아니요, 왜 친구가 대화 내야 돼요? 그러게요. 그 친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쉬는 것도 아니고 지가 쉬는데 돈을 나보고 내라고 하는 그런 친구는 일단 금전적인 선에서 좀 거들고 싶은데, 앞에는 괜찮았어요. 앞에는 괜찮았는데 이거는 못 견디겠어요. 이번에는 선크림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 친구도 있죠. 두 번째 근데를 그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사실 이 친구는 선크림을 바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왜요? 피부색이 이미 흑톤이거든요. 이미 흑이에요. 이미 그 땅과 동화가 되었는데 뭐하러 선크림을 바릅니까? 그 땅이 햇볕을 타는 거 봤어요? 아, 그게 방금 그게 무슨 말이죠? 땀이 많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땅을 햇볕을 붓는다고 해서 그 땅의 색깔이 바뀌는가요? 불을 그 햇볕에 내놓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이 친구의 피부색은 이미 불이 킬 수가 없어요. 이미 흑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까맣다고요? 네, 이미 흑톤입니다. 논란이 있겠는걸? 이미 흑톤인데 선크림이 네. 10분마다 바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선크림을 바르는 게 왜 잘못이지? 제가 네.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런가? 저도 안 바르는 편이기는 네. 합니다만 오히려 오래 그래서 걸려요. 그게. 선크림 보통 선크림을 바르면은 네. 선크림을 바르는 시기는 보통 팔이나 다리 등등에 많은 부위가 드러나는 시기인데다가 바닷물에 녹는 것까지 계산하면 좀 많이 바르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10분마다 바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너무 과한. 근데 면적이 다른 면적이니까 사람이- 바르는데 시간이 걸려요. 다른 사람이 과하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사람이 바르는 거 만약에 다 같이 갔으면 우리끼리 놀고 있으면 되지. 그 사람 바를 동안 왜 그 사람 바르는 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 1번 근대를 까도 될까요, 이거? 네, 재미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했잖아요. 네. 1번 근대는 바로 내가 손으로 온몸 구석구석 발라드려야 합니다. 선크림을요 친구한테 발라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10분마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어바웃 타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등에 이렇게 크림 발라주고 이게 약간 로맨틱하게 연출이 되잖아요. 10분마다 바르지는 않죠. 10분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말을 중간에 끊어서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10분마다 바르는 것도 그거지만 구석구석 발라준다는 게 이제 어디까지 발라준다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는 써져 있지 않은데 다리까지 팔, 다리, 팔다리 얼굴은 물론이고 이제 등과. 또 발라줘야 할 확률이 꽤 높고요. 일단은 옷에 가리지 않는 부위는 거의 다 발라드려야 한다. 그만큼 수고도 왜냐면 많았다. 등에 손이 안 닿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 등만 발라주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있는데 팔, 다리는 스스로 바를 수 있는데도 시키면 이제 다리까지 발라주면 앉았다 일어났다. 1번 근대가 크다. 1번 근대가 큰 게 내가 발라주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사실 그렇죠. 남이 바르는 거는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숙소에만 있는 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숙소에만 있는 거 그거는 진짜 예의가 아니죠. 발라주는 것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의 의견이겠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할 차례죠. 네. 어렵네요. 첫 번째부터. 아니죠. 아직 3번 근대가 나와있죠. 네. 그럼 최종이 아닌 건가요? 3번 보통 3번 근대까지 알려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3번 근대 들으실래요? 근데 듣겠습니다. 들어야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어느 쪽인가요? 선크림? 지금은
그랬네요. 네. 그래도 숙소 아직은 숙소 아직은 숙소에 들어가는 친구가 조금 네. 낫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번 근대, 숙소로 계속 들어가자는 친구의 3번 근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숙소에 오더니 숙소에서 잠만 자고 이제 일어나겠죠. 잠을 잤으니까. 그리고 일어났더니 이제 숙소 갔더니 여행이 노잼이라면서 혼자 집에 가버렸습니다. 아 이건 못 참아요. 어떻게 이건 안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상 비현실적일 정도로 예의가 없네. 저 A 오면 좀 실망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뭐 같이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숙소 비용을 저희가 안 내고 제가 내고 혼자 뭐 가버린다?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크림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선크림 바르는 친구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 결정은 선크림을 10분마다 바르는 친구로 결정을 하셨죠? 네. 그럼 이 친구의 상품 근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골랐으니까. 이제 물을 수 없어요. 알겠어요. 이 친구는요, 사실 선크림을 너무 많이 넣은 나머지 캐리어에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의 캐리어에도 자기 선크림을 우겨 넣는 친구입니다. 둘 다 3번까지 가면 되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가는. 네. 근데 선크림이 조금 더 현실적인 게 선크림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3번만 따졌을 때는 전자의 친구가 조금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이 넣으면 자리가 없어. 선크림만 그죠. 넣으면. 지금 플랜베이 씨 의견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지금 봐도 선크림 바르는 게 나아요. 어떻게 숙소에만 있을 수 있어?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여행을 왜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크림을 제가 발라주는 거는 재미야, 재미. 여행을 재밌고 신선한 경험을 하려고 가는 거니까 선크림 발라주는 것도 컨텐츠인데 네. 집에만 있으면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결정이 났는데 카드를 섞어야겠죠. 그렇죠. 카드를 섞어주세요. 카드가 다시 다른 카드들과 함께 섞이고 있습니다. 제 다음 카드는 누구죠? 누가 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진 씨 지금부터 제가 숫자를 세면서 던질 테니까 마음에 드실 때 스탑이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네. 1번, 2번, 스톱. 잠시만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세요. 아니, 할까요? 이게 이제 해도 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반칙입니다, 반칙. 네. 뭐길래, 해요. 뭐가 나오길래 그러십니까? 이거 일단 말좀 현진 씨가 하자고 했어요. 현진 씨가 저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진 근데 씨가. 이건 저도 규칙상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탓해야 합니다. 비방용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면 이방향은 아닌데요. 대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건 저번 밸런스 게임에 나왔었던 질문인데, 혹시 중복인가요? 제가 답했던 건가요? 현진 씨 답한 건 아니에요. 중복이라도 일단 네, 사람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진 씨 애인인데, 네. 플레이보이만. 그 친구들이군요. 플레이보이들 마마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오지? 잠깐, 이거 괜찮을지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하면서 근대를 같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새로 무르고 이거는 무르고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왜냐면 컨텐츠상으로 중복 의견도 이미 말씀하셨을 거고 하니까. 네, 중간에. 그때는 뭐가 나왔죠 이게? 그때요? 그때 이영진 씨, 이 교수님의 경우에는 네. 아무리 해도 화장실 갈 때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정말 어질어질하다고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플레이거를 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마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좀 결정적이었는지 플레이어로 가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진 씨 이제 다시 다시 고르는 걸로 고르는 걸로. 네. 하셨는데 다시 숫자 셀게요. 네. 1번, 네. 2번, 3번. 이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아, 현진 씨가 중복인가요? 답변을 했어요. 아,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4번이고 스톱이요, 스톱. 여기? 4번, 설마 4번도 중복이겠어요? 이렇게. 중복이네요. 오늘 말도 안 돼요. 어, 거의 뭐야? 10번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계속 이러지? 제껴주세요, 그러면. 5번 맞죠? 5번,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네. 아, 다행이다. 아, 좀 뒤로 가니까 낫네요. 애인 관련 질문입니다. 미친 안 연애, 보이게 해주세요. 미친 연애 미친 연애. 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선택지, 게임에 미친 애인, 그리고 두 번째, 술에 미친 애인. 전제로 가겠습니다. 어렵다. 게임이 미쳤다고 해서 그 폭력적으로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술에 미친 경우에는 그게 인지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이 미친 애인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에 미친 애인 선택하셨는데 1번 근데 각오하셨죠? 근데 다 각오했죠. 1번 근데 게임에 미친 애인인데요. 근데 밥 먹을 때 입에 넣어줘야 먹음. 귀찮은 애인이네요. 잠깐만. 술에 미친 애인은 적어도 입에 음식을 넣어줄 필요는 없겠네요. 자기가 많이 스스로 먹을 입에 술을 넣을 것이고 안주도 스스로 입에 넣을 테니까. 그게 갈리는군요. 근데 이게 약간 의견을 덧대자면, 덧대도 되죠? 의견 네. 대보자면, 처음에는 저도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약간 술 자체가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자극을 하니까 불안정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게임을 많이 하는 것과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사회성,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애인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뭐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설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술을 먹어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해보면 일도 안 하고 뭐 진짜 인생에서 앞으로 애인이라면 앞으로의 인생과 이런 거가 믿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애를 할 때. 그럼 이제 게임만 계속 한다면은 저는 진짜 비전이 없어 보일 것 같거든요. 설사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막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비교가 굉장히 어렵다. 둘 다 굉장히 질이 나쁜 종류다. 네, 그래서 게임도 술에 비하면 좀 낫다라는 느낌이 전혀 아니다. 제 말은 그 말이죠. 네, 둘 다 중독이니까요. 네. 미친이니까 둘 다. 그렇죠. 음. 그러면 플레이보이, 마마보이 이상으로 최악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술 같은 경우는 혼자 먹을 수 있고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단은 게임 플레이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제 아니면은 리니지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PTE라고 하나요?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한동안 계속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게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수유를 먹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앞에 거 두 개만 봤을 때는 게임이 압도적으로 낫고 다만 밥을 먹여줘야 한다는 게 귀찮을 뿐이에요. 밥을 먹여줘야 할 정도면은 조금 심하다. 귀찮은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이 떨어지지. 네, 그것도 있고 스스로의 끼니를 챙기지 않을 정도면은 정말 게임이 미쳤다 못해서 게임 때문에 거의 목숨을 포기할 지경이다.
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럼, 근데 이원으로 가보죠. 네, 그래도 일단은 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근데 공개할게요. 싸울 때도 게임해야 함. 네? 아, 음. 싸울 때도 게임을 해야 한다. 중요한 문제를 만약에 논의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해야 돼. 음, 더 화가 나죠. 더 화나는데 화를 더 돋구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한다. 게임 맞나요? 이말 나온 것 이 같은데. 누구랑 결혼하시는 건, 누구랑 그 사귀시는 거죠? 게임이랑 사귀시는, 이분이 게임이랑 사귀는 건지, 그 사람이랑 사귀는 건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밥을 먹인다는 시점에서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일단 생활 유지가. 엄마도 아니고. 엄마도, 네, 그 애들, 그러니까. 뭐, 유치원 졸업할 때만 밥 먹이는 거 보면 뛰어요. 현진 씨. 네. 그래도 이제 술에 미친 애인이랑 게임에 미친 애인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게임이 나아요? 일단 술에 미친 애인의 근대도 한번 보기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술에 미친 애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저게, 심하죠. 술을 먹었는데 정신이 멀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네. 그러면 술에 미친 애인 첫 번째 근대, 두 번째 근대를 공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근대는 시계 개려가라면 매일 경찰한테 전화 온다. 그렇잖아요? 네, 네. 일단 두 번째 근대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근대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애인 주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뽀뽀하기. 저보다 플레이보이. 그 경찰분이 뽀뽀를 더 많이 받으실 확률이 있겠네요. 이게 플레이보이 융합됐네. 약간 융합종이네. 포켓몬이 포켓몬. 저는 봤어요. 현진 씨 표정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제 썩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 아무한테나 뽀뽀를 하면은 거의 애인보다 경찰분한테 뽀뽀를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일본이랑 합치면 경찰분한테 더 많은 뽀뽀를 한다는 거거든요. 일본 근대는 잡혀가겠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본 근대는 이번 근대는 약간 반전이네요. 약간 이상한 게 섞여가지고 이번이랑 합치니까 경찰이랑 사귀는 거 아닌가? 뭐 보통 술을 많이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뭐 넋두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데 뽀뽀를 폭력적으로 한다. 변하는 거면은 네. 근데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면 뭐라도 게임하는 애인으로 가야 돼요. 저거는 신체적 상해, 내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한 번에도 그 정도는 없을 거고. 근데 뽀뽀를 한다는 게 아무한테나 뽀뽀한다는 주제가 생각보다 크네. 1번이랑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한테 뽀뽀해서 치격 때려가라 하면은 이거는 단순 치격뿐만이 아니라 성추행의 문제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같은 성별이라고 해도 성추행의 문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약간 진짜 실제로도 조금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겠다. 네, 거기다가 이거는 있을 법해요. 이런 주사가. 있죠. 네, 있죠. 저 정도. 주변에서는 못 봤지만 있죠. 네. 현진 씨 유지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게임에 미친 애 넘어가겠어요? 3번 문제 모르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술에 미친 애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술에 미친 애인으로 넘어오셨던 거 아닌가요? 유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세 번째, 즉 마지막 근데 공개해드릴게요. 네. 모든 술자리에 이성이 끼어 있음. 근데 엄마한테는 뽀뽀한다고? 항상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나갈 때마다 뽀뽀 한 번씩 하고 온다고 생각하면 이성한테도 뽀뽀 한 번 하고 경찰한테도 뽀뽀 한 번 하고 정말 귀찮음을 끝판왕을 만들어낸다. 정말. 근데 게임하는 애인도 어찌 보면 귀찮음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조금 이성 문제랑 엮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그 느낌이구나. 이제 무슨 느낌인지 바람 알겠네요. 피는 느낌이고. 지금 술 먹는 애인은 바람 피는 느낌이고 게임하는 애인은 그냥 인간 사이에 관심조차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바람 피는 애인이 낫냐 아니면은 그냥
사람한테 관심조차 없는 애인이 아니야. 약간 저번이랑 비슷해. 마마보이랑 플레이보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시즌2 같은 느낌이야. 사회성은 있는데 바람기가 많냐. 아니, 사회성이 없고 사회 활동을 안 하는데, 예, 이런, 바람기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애인 아니야. 근데 저는 바람기가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바람기가 있는 건 네. 차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의외로 술 먹는 애인의 경우에, 삼봉근대의 경우에는, 음. 아니다. 어느 쪽이든 음. 헤어지면 돼. 그러니까 헤어지면은 만능이야. 헤어지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요. 저기 밸런스 게임에 나오는 애인들은 쪽리는 걸 전제로 가야 되는 그치, 것 그치, 같아요. 그치. 아. 뭐가 더 낫나? 그냥 인간 대 이 인간으로. 사람들이랑 결국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질문이 뭐였죠? 사귄다면? 결혼한다면? 네. 사귄다면 연애를 해야 연애. 미친 연애를 해야 한다면 게임에 미친 애인데 술에 미친 애인인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술에 미친 애인이라고 최종 결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게임에 미친 애인으로 넘어가실 건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생각 안 했어요. 어떤 거요?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가, 술을 좋아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저는 술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입맛에 맞는 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알코올 특유의 냄새 때문에 술 입에 안 맞아요. 게임이 그래서 콜 났죠. 매일같이 그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람을 챙겨와야 하느냐, 아니면 이제 밥을 먹여줘야 하느냐인데, 우와. 밥을 먹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한다라. 게임만 할 지경, 그런데 어차피 게임할 정도의 인간이랑 싸운다면은, 그거는 애인이라고 놓기는 못해. NPC처럼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NPC. 게임하는 NPC. 결국 헤어지게 돼 있겠네. 그러면. 그쵸. 어느 쪽이든 뭐, 유지는 안 돼요. 미친 연예인 때문에. 그러면은 게임하는 애인으로 다시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결정을 이제 게임에 미친 애인으로 하신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진 씨는 술에 미친 애인과 게임에 미친 애인 중 게임에 미친 애인을 선택을 하셨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3번 게임에 미친 애인 세 번째 근데 네. 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연애함. 뭐야, 둘다 방피잖아요. 둘다 플레이보이였어요. 은근 사회성이 있었네. 생각보다. 메타버스 바람이었네. 더 무서운 거는 둘 다 네. 플레이보이였어요. 메타버스 플레이보이였네. 이거는 진짜 몰랐네요. 재밌네요. 네. 이제 이렇게 롤플레잉이라서 그 컨셉을 잡았겠거니 하고 넘어가 보는 게 나을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근데 바람이죠. 진짜 못 봐주겠네요. 그것도 바람이죠. 차라리 바람이 낫지. 롤플레잉 게임에서 바람이죠. 네, 아무튼, 네. 그 다음 이제 크랜베리 씨 차례죠. 네네네. 현진 씨가 여기 있는 카드를 대신해서 넘기시고 크랜베리 씨가 스타트에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카드를 섞겠습니다. 자, 남은 거에서. 섞었고요. 자, 어디부터, 앞쪽부터 걸까요? 뒤쪽부터 걸까요? 뒤쪽부터, 네.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스탑. 두 번째. 세 번째에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입니다. 네. 그놈의 비라는 주제인데요. 이것도 연애입니다. 근데 이게 한탄인가? 정말 비랑 연결되는데 정말 신기해요. 왜요? 어떤 애인이냐면요. 네. 비가 올 때 만날 수 없는 애인이 있고요. 비가 올 때만 만날 수 있는 애인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애인이랑 연애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유가 안 나와 있고요. 그냥 네, 그게 그 다예요. 비랑은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같겠죠. 그러니까 애인이 어떻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연애를 하는데 비가 올 때만 데이트를 할 수 있느냐? 비가 오면 못 하느냐? 네, 일단 근대를 빼면은 그렇게 갑니다.
비가 오는데 못 한다 대신 비 오면 올 때만 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비 안 올 때 하는 게 낫죠. 네. 물론 기후에 따라 다르지만 비 올 때는 못 만나는 애인 선택하셨죠? 근데 네. 말이죠. 비 오는 날이 더 적으니까. 네. 네. 비가 오는 날에는요. 크랜베리 씨가 입원을 해도 안 보러 와요. 여친이. 비 올 때는 못 만나는 애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안 보러 와요. 입원을 해도. 큰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도 그 날에 하필이면 비가 오면은 와주지를 않아요.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이거는 그 반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 안 오는 날에는 못 만난다면은 그게 더 가능성이 높지. 비 안 오는데 내가 사경 헤매고 있는데 안 오는 게 저는 더 싫을 것 같거든요. 그날이 더 많을 거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못 올 수도 있죠. 네. 사경. 근데, 2번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애인이 비가 안 올 때는 진짜 찰떡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비 안 오는 때는 24시간. 화장실 갈 때도 봐야 해요.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근데 진짜예요. 네. 진짜 이번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잠깐만요. 그 말이 당황하셨어, 당황하셨어. 안 오면 음. 만난다라는 말은 비가 안 오는 날에 계속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날 때 비 안 오는 날에만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번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 안 올 때는 24시간, 화장실 갈 때도 봐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좀 많죠. 그러면 맨날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맨날 그러니까 애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의 근대인 것 같은데, 근데 24시간 붙어 있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근데 비 안 오는 날이 훨씬 많잖아요. 비 오는 날보다. 그럼 그날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상 다른 모든 활동을 다 포기해야 돼. 사회 활동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애인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거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올 때만 만날 수 있는 네, 애인. 그거 고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근대부터 까드릴게요. 이번 근대는 의외로 꽤 귀여운 근대인데요. 물 웅덩이만 보면은 찰박찰박 점프하고 다닙니다. 비 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대박. 나들 만날 때도 비 올 때만 만나겠다 이 뜻인데. 그리고 아직 일본 근대를 알려드리지 않았죠? 네. 결혼식 날 비가 안 오잖아요? 설마. 혼자 해야 됩니다. 신부가 오질 않아요. 진짜 판타지긴 하다. 이건 좀 억지로 만든 질문 같기는 한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판타지죠, 진짜. 과연 불의 정령이냐, 비의 정령이냐. 거의 이 수준이죠.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딱히 고민이 안 되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번 근대는 오히려 귀여운 것 같고 상대가 이렇게 막 찰박찰박 뛰어다니면 저도 이제 비 올 때 제가 옛날에 한번 만났던 사람이랑 비 올 때 우산 안 쓰고 막 뛰어다닌 적이 있거든요. 약간 영화 속 주인공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비 올 때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걸려요. 비 올 때만 만날 수 있으면 동남아 가서 살아야 되나? 뭐 스콜 지역에 가서 뭐 살아야 스콜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나? 뭐 아마존으로 그럼 되겠네. 기후 열대 지방으로 이민 가면 되겠네. 그 이미 따라온다는 보장은 안 써져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면 이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오히려 거기 그 반대쪽 이번 근대가 세죠. 네 조금 센 것 같아서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유지하는데 3번 근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비가 올 때 만날 수 있는 애인이잖아요. 근데 이 애인은 비를 너무 좋아해서요. 비가 오면은요. 비를 맞으면서 야외 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비 맞으면 야외 데이트가 필수예요. 그러면 우산 쓰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지. 아까 그 제가 말한 그 낭만도 한두 번이지. 영원한 낭만. 네. 이거는 좀 아니네요. 이거는, 네. 아니에요, 이거. 네. 근데 최종 결정 실패네요. 네. 최종 결정. 방금 한 거 최종 결정 아닌가요? 이거요? 아직 끝 아직 끝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B 올 때는 못 만나는 애인의 3번 의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못 만날, B 올 때는 못 만나는 애인. 그거 고르겠습니다. 최종 결정. 네. 3번 근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트하다가 B가 오면은 그 A는 크랜베리 씨만 두고 도망갑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우산을 떼서 들고 도망갑니다. 네. 정말, 네. 일종의 뱀파이어 같은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크랜베리스도 끝났죠. 이 자리에서 했고. 그러면 이번에 턴이 한번 끝났고요. 그러면 밸런스 게임을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갑자기 밸런스 게임을 제가 멤버를 돌리면서 원래 2번 카드까지 하기로 했는데 카드 하나만 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 케미가 너무 좋아서 토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진짜 밸런스 벌써. 게임은 한 가지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밸런스 게임 코너 4월부터 준비했던 야심찬 그런 코너였는데 5월 라디오에서는 현진 씨 그리고 게스트 멤버인 클랜들리 씨와 이렇게 해보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취향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것 같고 내적 친밀감도 상승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밸런스 게임 어땠나요? 정말 흥미진진했고요. 이 중복이 나오는 거는 조금 중복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벌써 중복이 다 나오면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때 뭐 창작하면 되고 또 예시 같은 것도 많을 테니까. 맞아요. 네. 저도 재밌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질문 카드 고를 수 있도록 제가 손가락에다가 좀 실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즐겨주시니까 밸런스 게임 준비한 장본인으로서 너무나 행복한데요. 네, 밸런스 게임 코너 즐겨보았으니까 다음 코너인 키워드 질문 코너입니다. 지난달 라디오를 바탕으로 키워드 질문 코너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답니다. 변동이요? 어떤 변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 모든 라디오 청취하시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키워드 질문은 늘 1개 이상 있었는데요. 저는 질문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제가 밸런스 게임 코너에서 갑자기 컷을 잠깐 한 것처럼 여러분들 능력을 과소평가했나 봐요. 여러분들 토크를 너무 잘해주세요. 네. 그래서 키워드 질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번 달 5월부터는 키워드 질문 또한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달에 이자리에 씨가 준비한 키워드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이번 달의 키워드는 아마 다들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법한 키워드인데요. 바로 가정의 달이 바로 이번 달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준비한 키워드 질문은 바로 가족이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달의 키워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서로 해보고 답변도 해보고 생각도 공유해 보도록 하죠. 키워드 질문 가족이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제일 근본적인 질문 가족이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 공유를 해보죠. 일단은 클랜베리 씨부터 해주세요. 저도 이제 이 키워드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평소 때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주제이기도 해요. 제가 또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가족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영화라는 게 우리 가족들이 와서 보러 오는 영화라는 뜻도 있지만 진짜로 가족을 다룬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보고 이제 평소 때 뭐 생각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보통 떠올리는 느낌이 화목한 느낌 혹은 뭐 어떤 단란한 그런 집안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엄청 어둡고 엄청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평소 때 단란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씩은 그 가족이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네.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맞아요. 사람이 다. 맞아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랑 싸울 때 혹은 음. 내가 정말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게 가족들이 나에게 조금 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방해가 된다거나 나의 어떤 진로 설정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양가적인 그런 감정이 동시에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혈연으로 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가족이라는 게 반드시 혈연으로 이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정말 친한 친구들과 어떤 하나의 모임이 있으면 그게 가족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일종의 가족과 같은 그런 종의 집단, 커뮤니티 그런 것들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가족이라는 정의가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크랜베리 씨의 말대로 가족이란 뭐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도 크랜베리 씨와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단어로 부를 수 있죠. 가족이죠. 당연히 제1의 가족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크루 같은 그런 관계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2의 음, 가족이라든가.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친한 친구들 그리고 뭔가 굳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멘토 같은 분도 음, 정말 교류가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족을 아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 씨는 어때요? 음, 저는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겪어본 가족은 아무래도 1차적인 가족이라서요. 우리 식구라고 하죠. 전 혈연적인 가족이 일단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법적으로나 정의상으로 따질 때는 8촌까지의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5촌만 돼도 손윗 사람이 일방적으로 아는 거지. 쟤는 제 5촌 조카를 알거든요. 근데 네. 제 5촌, 3촌 이모는 몰라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고 할 만한 그 8촌은 진짜 너무 멀고 6촌은 진짜 서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건 5촌까지 아닌가? 그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적인 가족은 일단 가족이라는 정의 그 한자가 집 가자에 그 민족이나 종족할 때 그 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가족은 당연히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가족이고 2차적인 가족은 지금 당장은 생기지는 않았고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적인 가족은 나 혼자인가 싶어서 조금 외롭기도 합니다. 근데 또 룸메이트 있으면 무조건 싸울 판이라 어쩔 수 없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혼자 사니까 그쵸. 1인 가구죠. 네. 그쵸. 아, 일인 일인 가구죠. 가구 일인 얘기까지 가구죠. 나왔네요. 네. 물론 혼자 경영을 하고 벌어서 경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봐도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가족의 개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보았으니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가족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좋았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서로 좀 안 좋았던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죠. 이번에 현진 씨부터 알아볼까요? 가족에 대한 에피소드 하면은 제가 사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근데 또 큰 다음에는 생각보다 우리 가족이 많이 흩어졌거든요. 일단 오빠가 저희 기숙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가면서 흩어지고 한번 빠지고 저는 대학 가면서 이제 나와버려가지고 할 만한 거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이겠죠. 다 포함되는 가족 에피소드라면. 확실하게 정말 이렇다 할 만한 에피소드는 없는데 그래도 꽤 불화는 없이 잘 지내가지고 같이 뭐 엄마가 같이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여기 어느 동네에 봉은동에 무슨 맛집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같이 쫓아가지고 먹은 기억?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 생각나네요. 되게 따뜻한 에피소드네요. 뭐 저도 그려지네요, 그림이. 네. 안타깝게도 어린이날에 놀이공원 갔다거나 하는 아. 기억은 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이날을 챙겨서 가봤자 애는 기억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기억에 더 잘 나요. 네, 이런 사소한 게 아니고 소소한 그런 기억들, 그런 게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Q&A 시간 지나셨는데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저는 뭐 에피소드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최근까지, 한 작년까지.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비대면 강의였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온 게 이번 학기가 처음이에요. 그랬죠.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근황을 얘기할 때도 첫 이렇게 학기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비록 2학년이지만 그래서 좀 바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느끼는 게 학교에 와서 평일 동안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보통 한 2주 아니면 3주에 한 번씩 심할 때는 집에 갈 때가 있는데, 너무 집밥이 그리워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을 한 끼에 한 3그릇씩 먹는 것 같아요. 세 그릇씩이나. 정작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먹을 수 있을 때는 안 그랬다가, 이제 와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엄마 집밥이 어떤 느낌인지.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와닿지 않았는데, 최근에 느낀 게 엄마 밥이 정말 맛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한정된 재료로 끓여 먹는 만둣국의 맛은 얼마나 부실한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간장 없이 끓인 만둣국의 맛은 그러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고, 그래도 집밥이 맞아요. 좋은 게 첫 번째로 남이 예죠. 그치. 저희 어머님도 제가 밥하면 좋아하신다고요. 1인 가구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의 한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성이죠,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한 1년?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솔직히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부모님이 제 생각을 잘 들어주지 못한다. 혹은 저를 이해를
완벽히 하지 못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화가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서 가족, 즉 1차적인 가족, 해변환경인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사실 중요한. 맞아요. 이게 부모님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랬고 최근에 느낀 게 나도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별로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동시에. 그래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네요. 떨어져서 와보니까. 저도 엄마가 네. 되게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든가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이 오빠도 있었고, 하필 그 오빠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진짜 엄마가 걱정 많이 하시고, 진짜 많이 챙겨주셨구나. 그런 거를 항상 느끼고, 밥 먹을 때마다 느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뭐 얘기 나눠보았는데, 5월 가정의 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 질문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질문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답도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라디오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주제 토크 코너를 진행해 볼 건데요. 4월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5월 라디오에서도 주제를 놓고 별도의 다른 질문 없이 자유롭게 토크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 네, 반응이 준비되었습니다. 너무 미적지근. 네, 준비됐어요. 크랜베리 씨 지치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체력이 2개의 심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반응이 더 미적지근한데. 내가 미적지근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요? 그러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주제 토크, 메인 주제와 서브 주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메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5월의 메인 주제는요, 바로 기념일인데요. 따로 특정한 기념일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달린 라디오 금방금방에서는 여러분들과 자유로운 토크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주제 또한 넓게 잡아봤어요. 네, 기념일이라는 메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념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연애를 할 때 기념일이 저는 먼저 떠오르네요. 저희가 주제는 가정의 달이라서 기념일이 나온 건데, 정작 생각나는 거는 이 화이트데이와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자본의 노예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본의 노예라. 떡볶이 데이도 있잖아요. 가래떡 데이, 가래떡 데이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제 경우는 말이죠. 기념일을 하면요. 빨간 날, 빨간 날이요? 속칭, 노는 날이 생각나네요. 속칭 빨간 날. 그런 날은, 이제 그런 빨간 날이 오면은 이제 황금 연휴를 즐기며 집에서 뒹굴뒹굴 할 수 있죠. 그쵸. 아무래도. 저는 그게 가장 좋았어요. 쉴 수 있다. 모든 기념일은 모두 집에서 뒹굴거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기니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기념일은 뒹굴거려서 편한 게 제일 크다.
기념일이 아니라 공휴일이네, 그냥. 기념일, 공휴일. 뭐 빨간 날 공휴일.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이 더 많은 종교들의 들의 기념일을 받아들여 빨간 날을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기념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크랜베리 씨와 현진 씨의 이야기 들어보았고요. 저는요, 기념일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냥, 꽃다발? 약간 상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꽃다발이 떠올라요. 또 막, 최근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이나 뭐. 네, 그런 이미지들이 또 많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인 게 많은 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꽃다발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뭐, 기념일에 했었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요? 왜 다들 저를 보시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잘. 아무래도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연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념일을 만들어 본다라는 것 자체는 네. 연인과밖에 하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아니면 저희 크루 탄신일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거를 기념일로 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는데,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투투 이런 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투투요? 그게 뭐죠? 투투가 이제 만난 지 진짜 쓸데없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옛날에, 되게 옛날 문화인데. 네. 옛날 문화가 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근데 저희 세대 문화긴 해요. 이게, 근데, 아닌가? 그 이전인가? 한 90년대? 네. 90년대요? 이런 한 90년대까지 한 2000년대 문화인데, 진짜 쓸데없는 날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100일도 아니고, 뭐 100일도 사실 똑같긴 한데, 22일이면 이게 투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챙기는? 3주 정도 됐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좀 챙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귀찮은. 귀찮으셨구나. 왜냐면 3주니까, 네. 좀 그런 날인데, 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거를 했었던 기억이, 그분이 귀찮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문화 자체는 이해가 잘 안 됐던, 물론 그 문화를 그분이 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닌데, 나도 그때 이제 그냥 당연스레 한 거지만, 네, 자연스럽게. 그분이 강요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귀찮았다. 자연스레 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투투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그냥 갑자기 떠올랐네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기념을 하면 일단 크랜베리 씨는 떠오르는 게 투투. 네, 그렇죠. 현진 씨는 저는 일단은 제가 딱히 기념일을 만들어 본 기억은 없고요. 기념일에 뭐였지? 뜻깊은 일을 해본 기억도 딱히 없는데 학교에서 시켜서 있지. 제가 사실 기념일이 되게 엄청 안 챙기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빼빼로데이 같은 날 있잖아요. 빼빼로데이 같은 날, 왜 빼빼로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지? 하다가 오늘이 빼빼로 데이구나. 맞아, 그럴 때 있어. 이런 일이 저는 매번 그랬어요. 맞아. 그럴 때 있어, 맞아. 그런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조금 그 친구들에게 미안해지네요. 남들은 다 빼빼로 챙기려는데 나는 그 맨날 까먹어가지고 그런 거 없고.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기념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기념일 하면 저는 딱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어요. 하지만 뭐 기념일을 기념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아, 괜찮아요. 그런데 네. 2월 라디오에서 말했던 저는 얘네들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아, 네네네. 다른 기념일을 안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 창립일이라든가 그러니까. 근데 그 창립일이 정확히 언제죠? 크루 창립일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몰라. 완전 단편적으로 몰라서 못 몰라요. 정확히 어느 날로 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아니면 뭐, 오늘 기념일로 하죠. 기념일 정하기로 한 기념일. 오늘 네. 기념일 정하기로 한 기념일. 그쵸. 기념일 정한 날. 네. 그리고 기념일 정하기로 한 날에는 네. 원년 멤버의 반토막과 게스트만 와 있었더라. 그쵸. 전설의 크루네요. 네. 좋아요. 기념일 얘기한 기념일. 기념일을 이야기한 기념일. 네. 네, 어차피 라디오 이렇게 하니까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죠? 아, 그쵸. 네. 그렇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념일도 만들어 보고 앞으로도 이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기념일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주제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5월에 보기 좋은 영화죠. 서브 주제는 서브라는 단어에 맞게 서브 컬처의 초점에 맞춰서 설정을 해봤어요. 이번 달에 준비한 서브 주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5월에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는 언제 봐도 좋지만 그래도 특정한 때에 딱 맞춰서 보기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라디오에서는 5월에 보기 좋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해요. 아무튼 말이 없네요. 일단 그러고 보니 크랜베리스께서 네.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보셨다고 했나요? 스포하시면 안 돼요. 아, 그쵸. 최근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근데 제가 일단은 5월에 보기 좋은 영화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골라왔어요. 그 영화, 약간 추천할 만한 영화로. 또 저희 이번 메인 주제가 가족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영화로 골라왔는데요. 일본 영화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영화를 찍으셔가지고 뭐 최근에 뭐 성광호 님이랑 뭐 아이유 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브로커라는 영화가 이제 또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이분의 영화를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한국에서도 되게 흥한 영화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됐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오, 저도 TV에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쵸. 됐다는 아니고 된다인데요. 아, 네. 네, 된다. 그렇게 네.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인데 네. 약간 내용을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실화 바탕인데요. 좀 되게 특이한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두 가족이 있는데 두 가족의 아이가 있어요. 네. 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이가 있는 것까지 똑같은데 어떤 뭐랄까 민사상의 문제로 혹은 어떤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로 아이가 뒤바뀐 거예요. 두 아이가. 아이고. 근데 두 아이가 뭐 어떤 병원에서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약간 법정에서 다뤄지는 문제도 장면도 잠깐 아주 짧게 지나가긴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뒤바뀌어서 그대로 아이가 성장을 해버리고 뒤늦게 우리 애가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아이고. 그래서 두 가족이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다가 바꿀래 바꾸지 말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계속 가는 건데 굉장히 가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의 성향이 너무 달라. 한쪽은 굉장히 엄격하고 한쪽은 굉장히 편안하고 친구 같은 가족인데 조금 이쪽은 가난하고 이쪽은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이 두 가족이 대립이 되면서 과연 진정한 자식 교육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 굉장히 잘 만든 각본의 영화고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꼭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개드립니다.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예요. 그렇게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그랜베리 씨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영화가 보고 싶어지는데요. 논문 끝내고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꼭 보세요. 네. 그럼 크랜베리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5월에 보기 좋은 영화 하나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가족이랑 이라는 키워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가족이랑 물론 우리가 혈연으로 맺는 관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저희 크루같이, 만나는 관계에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영화 써니인 것 같아요. 영화 써니를 보면 이제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제 서울에서 전학 온? 서울 맞나요? 서울. 경상도. 네, 맞아요. 제가 서울로 헷갈렸어요. 전학을 왔어요. 주인공은 네, 전라도 주인공이- 사람이죠. 네. 이제 전학 온 주인공이 이제 완전 자기랑 다른 성격의 인물이에 이제 소설이 갑자기 훅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춘화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이 주인공을 정말 잘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장면 전환 같은 거 보면 미래랑 과거가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변치 않을 수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점은 변하는구나 이런 점을 좀 알게 해준 영화라서 제가 이제 혈연 관계의 가족 외에 다른 관계의 가족과 같이 관계 유지 같은 거 할 때 명심해야 하는 점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준 그런 영화라서 저는 영화 써니 정말 좋아하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현진 씨는요? 5월이 가족의 달이기도 하고 또 5월이 되면은 슬슬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포요. 벌써? 공포 영화의 대부분의 공포 영화들은 말이죠. 네네. 이러한 식의 클리셰가 많아요. 가족이 어떤 집에 이사를 와요. 근데 그 집에는 원래 살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는 따뜻한 시원한 가족 영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집을 재해석하는. 그러니까 가족 진정한 혈연의 혈연 의미는 가족 무엇인가? 영화인가? 그 혈연이 없는 가족.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이렇게 그런 거. 그 가족과 네. 1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의 그 미묘한 신경전. 그러한 집에 약간 집에 몰래 온 손님 같은 느낌. 네, 집에 침투하는 기생충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 원래 분들 원래 부동산과 계약을 했지만 원래 분의 허락은 받지 않고 불법 이주. 원래 살고 계신 강제 분이 이주한 있는데 가족들의 이야기죠. 호러 영화를 보자. 정말. 영화를 제가 많이 안 보는 편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유의 영화 뭐 인기 있는 거 되게 많죠. 컨저링이나 컨저링. 뭐 인시디어스 이런 영화들.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집에 새로운 손님을 들인 애나벨 같은 것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인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네 글자 영화 추천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어릴 때 많이 하는 놀이 있잖아요. 한국 영화, 한국 영화. 그가 소재가 줄거리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거 맞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 그럴지. 그거는 귀신은 아니잖아요, 그쵸? 귀신은 그렇군요. 아니고. 그 영화, 뭐 말하는지 지금도 모르고 계시죠? 그 영화 제목은 진작에 가는데 네네네. 고무줄 놀이기는 당연히 없고 오징어 게임도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유서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이 네. 숨바꼭질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숨바꼭질도 그런 게 실제로 집에 몰래 침투한다라는 그 영화 사적으로 그런 장르가 있어요. 하우스 인베이전이라고 그런 장르가 있어가지고 숨바꼭질 그런 영화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토크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스타일링 5월 라디오 어느새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라디오도 더 달린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더 달린 라디오는 현진 씨와 클랜베리 씨가 같이 라디오를 진행했는데요. 현진 씨랑 클랜베리 씨 오늘 라디오 어땠나요? 오늘따라 라디오가 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또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요. 아 진짜요? 심쿵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녹화다 보니까 뭐 비교 대상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저가 이제 좀 오늘 같은 경우는 눈치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게 이 시점에서 끼어들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좀 사리면서 있었는데 말도 좀 별로 못했던 것 같고 말은 많이 했나? 많이 했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눈치를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이 사린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래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뭐 해도 괜찮으시다면 네 괜찮아요. 많이 해주면 네 좋죠. 제가 좀 이런 말까지는 좀 그런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많이 참았는데 다음번에는 안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진 씨와 클랜베리 씨 이렇게 5월 라디오 같이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클랜베리 씨 같은 경우는 이번 라디오가 첫 참여고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히 다른 멤버들 영지 씨와 진달리 씨한테 기회를 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역시 현진 씨가 현진 씨 하겠구나 하면서 라디오 녹화를 했었는데요.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슬슬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회 달린 라디오 금방금방 어느새 클로징을 정말 해야 할 시간입니다. 라디오 진행할 때만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기다린 5월 라디오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기다린 라디오에서 더 좋았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라디오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또 앞으로 또 기다림에 대한 소식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기다림이 전화 주시는 거 있지만 기다림 인스타그램에서 좋고 그러나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금방 진행된 진행 이 자리이고요. 오늘 라디오 네, 출연이 지금 보는 제가 하게 된 현진 씨 대방을 하니까 네. 요즘에 다시 골프 있죠. 강남 스타일 제가 해도 돼요. 네. 이번에 제가 사실 5월이라는 이번에 그냥 아직 바지 보고 있을 때 그냥 사과드려라. 우리 생각보다 인상이 있습니다. 진짜가 정말 열심히 사과하더라고요. 친구를 이렇게 친구를 화려한 친구였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제에 맞게 가져왔는데 인디 음악이고요. 이랑이라는 가족을 찾아서 노래 추천드리면서 마무리.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였습니다. 다음 라디오에서 봐요. 안녕. 바이.